대박 나는 유형 중에 이거는 제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깊은 주름이 많으신 분들 입술이 자연스럽게 잘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막 구겨서 요만하게 만들었어. 그럼 주름이 많잖아요. 근데 얘를 주름을 다 피려고 하면 되게 많이 커지잖아. 그런 것처럼 입술도 마찬가지.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거야. 채워질 수 있는 캐파가.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면 이분은 분석을 좀 해보면 비포를 보시면 주름이 꽤 많이 보이죠. 굵은 주름이. 특히 윗입술은 안쪽으로 깊은 주름이 보이고 아랫입술은 전체적으로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깊은 주름이 보여요. 그럼 이러신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름이 신경 쓰이고요. 지금 이분 보면은 비대칭이 있죠. 제가 비대칭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떤 비대칭을 얘기를 하냐면 평행사변형 기억나요? 이렇게 생겼죠. 어쨌든 우리가 틀어질 때 입술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한쪽은 뭔가 이쪽이랑 이쪽이 같이 있고 여기랑 여기랑 같이 평행하게 가고 그래서 이분은 보면 정중앙에서 내려와 보면 묘하게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얇고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보통 약간 이렇게 틀어진 경우 위아래 상악과 하악이 틀어진 경우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칭을 좀 맞춰주는데 보통은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대칭을 맞출 때 보면은 여기를 좀 키워야겠죠. 키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조금 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펴주고 그리고 주름을 펴는데 안쪽 주름을 당연히 펴줘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안쪽 주름 전체적으로 주름을 다 펴야 되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인 끝까지 필러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아줌마처럼 돼요. 그래서 필러를 안에서부터 쭉 짜면서 나오는데 제일 끝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건 의사 선생님들한테 주로 강조하는데 마지막에 1mm는 채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빨간 라인 안쪽 1mm까지만 채워주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약간 아줌마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시술을 하고 직후에는 입술 라인이 다 부어있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시술 방식 자체가 거기 라인에서부터 바늘을 찌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찔렸으니까 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좀 부어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한 걸 보면 대칭을 맞추려고 애를 쓴 게 보이죠. 이쪽이 많이 커졌죠. 이쪽이 많이 커졌고 윗입술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름을 안쪽을 폈고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가 뭔가 좀 더 커져 있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이쪽이 더 작으니까 이게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가 더 안으로 말려 있는 쪽이라서 이쪽을 좀 더 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오셨을 때는 대칭이 좀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대칭을 맞추고 주름을 펴고 그래서 이분은 주름을 되게 많이 폈는데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게 주름이 별로 없고 작은 입술에다가 필러를 왕창 넣어놓는 거랑 주름이 많은 분들은 필러를 계속 넣어도 얘네가 뭔가 압이 안 걸려요. 뭔가 뻑뻑하게 들어간다? 이제는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대박입니다. 이분도 되게 비슷하죠. 이분도 주름이 많아. 또 평행사변형이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정이 좀 쉬워요. 왜냐면 그냥 이쪽 키워주고 여기 좀 키워주고 주름 쭉 펴주고 주름 쭉 펴주고 이러면 되게 예쁜 느낌의 입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입술이 되게 대칭도 맞아줬고 뭔가 예뻐졌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쉽게 대박이 납니다. 참고로 길이도 잘 길어지고 대칭도 좀 잘 맞춰져요. 왜냐면은 이 압이 걸리는 데가 잘 없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전에는 제가 평행사변형 얘기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말려있죠. 안으로 조금씩. 근데 되게 확장이 잘 됐죠. 이런 분들을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말 잘 듣는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필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에 완전히 공감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은 똑같이 이런 입술이어도 뭔가를 넣어도 막 잘 안 펴지고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살짝 넣었는데도 바로 딱 모양이 잡히고 딱 조금 넣었는데 딱 잡히고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입술을 정말 입술뿐만 아니고 그건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 말을 잘 듣는 피부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 보면 처음에 입술을 보고 아, 이 정도까지 입술이 나올까? 하는 예상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냥 많이 안 커질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고 설명을 할 텐데 이분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제 1조건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주름이 은근히 두껍게 있죠. 잔주름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 주름들이 잘 펴질 거고 그 다음 관건은 말린 입술 펴주세요인데 이 말린 입술이 잘 펴지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펴려고 해도 펴놓으면 다시 스르륵 말리고 이런 입술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펴졌던 그리고 가로 확장도 되게 잘 됐던 분이고요. 아랫입술이 이분이 사실 대박인데 아랫입술은 제가 항상 이거는 강의할 때도 아랫입술은 한계가 있는 부위 중에 하나다. 잘 안 커진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아랫입술 가운데 여기를 다들 키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커지면 주변을 아무리 많이 키워놔 봐야 예쁘지가 않다. 왜냐면 그냥 명란젓처럼 돼버리니까. 가운데가 최대한 늘어나야 양옆이 채워졌을 때 예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확장을 했는데 웬걸 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실 잭팟이죠. 이분은 그래서 되게 럭키한 케이스. 그래서 대박나는 유형은 살을 만약에 이렇게 늘려봤는데 되게 잘 늘어나. 그러면 대박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많이 얘기하는 케이스예요. 턱이 나오고 윗입술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 이분은 장점이 뭐냐면 아랫입술 밑에 이 부분 다들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밑에 약간 튀어나온 거 보여요. 입술 아래쪽에 여기 살짝 나온 부분. 이게 되게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렇게 별로 없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들 원하는 게 아랫입술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는 없어요.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예요. 이분은 그게 좀 구현이 된 분이에요. 그냥 이 방향으로 확장하고 싶어요가 되고 왜? 턱이 아래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는 너무 나오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위에가 오히려 약하니까 위에는 오히려 확장도 하는데 앞으로도 나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더 앞으로 빼줬고 아래는 확장 위주로. 물론 지금 시술 직후라서 좀 더 부어 보이는 건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하고 나서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정면이에요. 측면에서 볼 때랑은 크기 차이가 확연히 나죠. 이분은 보면은 굵은 주름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굵은 주름은 없는데 입술 전체가 주름이에요. 전체가 짠짠짠짠짠짠한 주름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말 잘 듣는 플러스 여기 밑에 요거 많이 없는 그러니까 확장도 잘 됐고 입이 좀 좁잖아요. 길이도 진짜 잘 늘어났고 아래는 밑으로 이렇게 키운 그래서 보면은 길이 진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위에가 훨씬 나와 있는데 뭔가 입이 튀어나왔다는 느낌은 안 들죠. 이분은 하고 되게 예뻐진 케이스. 이런 분들이 대박이고요. 이분은 아까랑 반대. 주름이 별로 없잖아. 많이 못 커지죠. 물론 원하는 게 엄청 끼워주세요 했으면 되게 슬펐겠지만 저는 입술이 약간 비대칭이 있어서 그거 교정만 하고 싶어요 면 되게 만족도 높았던. 보통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사진이 2D여서 잘 안 느껴지지만 지금 제가 표시한 쪽 얼굴이 더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반대쪽이 더 나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좀 밝은데 여기 어둡죠. 그런 식으로 좀 비대칭이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주로 키웠겠죠. 이쪽을 주로 키웠고 여기는 라인 위주로 볼륨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키웠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가운데가 안 늘어나면 옆에를 많이 키우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운데가 주로 볼륨이 생겨있고 주변은 맞춰주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까 그 주름이랑 딱 반대 케이스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얘기한 대박 케이스. 장원영 님이 이런 케이스예요. 입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술자도 마음이 편해. 입 튀어나왔다고 뭐라고 할 일이 없어서.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더 예뻐지니까. 이런 분들 진짜 대박이에요. 내가 교정을 해서 입이 쑥 들어갔어요. 입이 들어간 건 좋은데 입술이 같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뭔가 너무 옹졸하고 할머니 같고 늙어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입술 필러 하시면 진짜 대박. 제일 대박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저희 직원분 언니분이신데 입술을 하고 저도 놀랐어요. 얼굴이 진짜 예뻐졌어. 눈이 되게 예쁘시거든요. 진짜 예뻐져서 이분은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입을 다 사방을 다 뺀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 입이 나왔는데 나온 게 낫죠. 나오니까 훨씬 예뻐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 그래서 입이 나는 좀 들어가 보이는데 실제로 옆모습 찍었더니 입이 많이 들어갔는데 하면은 무조건 완전 대박 케이스예요. 이분은 저희 병원 인스타그램에서도 되게 많이 인기가 많았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좋아요가 지금도 제일 많을 거고 저장수도 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길이감에 대한 언급을 할 때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했던 분인데 이분 진짜 여기에서 여기 크기로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분 주름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아. 그래서 이분은 하고 진짜 대박이 났어요. 아예 얼굴 비율이 이렇게 입술만 봐서 그렇지 전체로 보면 아예 입술 얼굴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대박 케이스는 결국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주름, 그 다음에 약간 잘 늘어나는 피부, 입술에는, 그 다음에 특히 아랫입술 같은 경우 여기 가운데가 잘 늘어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이 함몰된 분들. 이분은 백전백승. 이분도 보면 입술이 작기도 한데 약간 들어가야 보이죠? 오므리고 있죠? 오므리신 분들은 대박입니다. 약간 번데기 같은. 이분은 의외로 이런 케이스 많으실 거예요. 양악을 하셨어요. 양악을 하면서 하악이 너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윗입술은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래가 너무 들어가서 이상하다라고 하셔서 보면은 턱에 비해서 입술이 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분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 부분이 없어. 여기 많이 안 튀어나왔죠. 이렇게 안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분은 밑으로 그냥 이렇게 예쁘게 확장이 가능했고 주름도 좀 있는 편이었고 공간이 많았어요, 입술에.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하고 너무너무 예뻐진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 앞모습 보면 완전 다르죠. 이분은 윗입술 많이 안 건드리고 제가 밑에만 한 상태에서 사진을 봐서 밑에가 좀 과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 입술이 여기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는 거는 공간이 많았던 것도 있고 피부가 도와준 거죠. 피부가 안 도와주면 이렇게 안 돼요. 똑같은 입술이어도 이렇게까지 안 커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와서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피부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오히려 이게 지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대박 유형이죠. 이런 케이스는 사실 드물어요. 드물고 대부분은 평범한 입술에 이 입술이 좀 더 커지게 해주세요. 말려있는 입술이 조금 더 커지게 해주세요. 뭐 말린 게 펴지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럼 이분들은 다 입술 필러를 하고 싶다고 오신 분들인가요? 대부분? 그쵸. 그럼 이런 분들 말고 다른 시술을 염두하고 왔는데 입술을 하신 분? 추천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대박 날 것 같다 해서? 있죠. 그러니까 다른 시술로 상담을 왔는데 뭐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더라도 약간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는 게 입술일 것 같다. 저 약간 입술을 약간 화장처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을 하실 때 이제 상담 왔으니까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시는데 얼굴을 채우고 윤곽을 다듬고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저 근데 입술 필러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오늘 입술 필러를 하는 게 다른 시술에 영향을 안 미치면 해도 되는 건 맞는데 순서상 내가 팔자랑 입술 주변이 꺼져 있고 뭔가 늙어 보여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입술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입술을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이 주변이 좀 해결이 돼야 입술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이 주변이 뭔가 늙어 보이고 처져 보이고 쭈글쭈글한 느낌이 드는데 입술만 빵빵하고 너무 빵빵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탱탱해졌어.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탱탱해지고 좀 더 확장시키고. 근데 얘만 뭔가 혼자 동동 떠있는 느낌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꺼져 보였는데. 그래서 입술은 모든 시술의 마지막이다. 물론 나는 딱 무조건 나는 다른 거는 다 다른 데서 할 거고요. 입술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입술 필러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입술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보통은 먼저 해결해야 되는 순서를 알려드리고 입술은 언제쯤 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리죠. 그래서 보통은 사진 보면 이해하세요. 아, 네. 네. 그래서 필러는 저는 보통 마지막에 권해드려요. 물론 영양을 안 맞는 뭐 이마나 관자 같은 경우는 먼저 하셔도 되지만 다른 부위, 이제 하관 쪽에서 입술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술하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화장을 하는 느낌으로 입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이런 사진 보고 이제 또 꽂혀가지고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이러고 오시지 말고 전후 사정 내용을 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